어른이 된다고 감정이 자동으로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나이는 낳든 50이 넘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7살에 머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말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고 배우자 한마디에 삐지고 작은 갈등에도 폭발해버리는 사람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 나이가 아직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감정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그 나이를 바꾸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성숙해진다고 생각합니다. 20대보다 30대가, 30대보다 40대가 당연히 더 어른스러울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건 사회적 책임의 범위만 넓어졌다는 의미일 뿐,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감정 처리 능력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따로 배워야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 기술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사회는 압축 성장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부모 세대는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했고 감정을 표현하고 다루는 법을 가르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는 것, 억누르는 것만이 미덕이었습니다. 남자가 그런 걸 가지고 울어. 여자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 이런 말들 속에서 자란 세대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감정적 문맹 상태에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정작 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감정 나이는 지금 몇 살일까요? 이걸 측정하는 가장 정확하고 잔인한 시험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당신을 실망시켰을 때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어떤 연기나 가십도 통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성숙한 척해도 이 순간 나오는 자동 반응이 당신의 진짜 감정 나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약속을 깜빡했다거나 동료가 중요한 순간에 당신을 지지해주지 않았다거나 가까운 친구가 당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 나오는 반응 패턴이야말로 당신의 자아 탄력성을 측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 조절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능력이 학력이나 사회적 성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류대를 나와도 대기업 임원이 되어도 이 능력만큼은 따로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미숙한 반응은 침묵으로 협상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음을 직접 표현하길 거부하고 그저 말수를 급격히 줄이며 얼굴을 굳힙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서 눈치채고 미안해하며 먼저 다가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립니다. 이건 어린아이가 삐처 안 하는 반응과 거의 동일합니다. 7살 아이가 엄마한테 화가 났을 때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나오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는 엄마가 알아서 달래주길 기다립니다. 본인이 왜 화났는지 설명할 언어 능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그저 엄마가 알아차리고 해결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놀랍게도 50대, 60대 어른들 중에도 이런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갈등이 생기면 며칠씩 말을 안 하고 집에서 배우자와 다투면 일주일 동안 냉전을 이어갑니다. 이건 건강한 소통 방식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통제권을 완전히 넘기면서 동시에 내면의 불안과 무력감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 풀리지 않는 이 패턴은 관계를 서서히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독심술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확히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상대가 알아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건 성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미숙한 반응은 폭발적인 분노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대한 깊은 공포를 일시적으로 감추기 위해 과도하고 비례하지 않는 분노를 쏟아냅니다. 작은 실수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사소한 지적에도 격렬하게 반응하고 예상치 못한 변화에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겉으로 보기엔 마치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기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사람, 당당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이건 힘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무력함과 상처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에 단단한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면이 불안정한 사람은 사소한 자극에도 크게 요동칩니다. 마치 흔들리는 배 위에 있는 것처럼 조그만 파도에도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분노는 잠시나마 내가 주도권을 쥐었다는 착각을 줍니다. 내가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 상대를 제압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건 환상입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나면 남는 건 더 깊은 공허함과 관계의 균열뿐입니다. 특히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하거나 억압당한 경험이 많습니다. 부모에게 화를 내는 게 용납되지 않았던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 감정들은 내면 깊숙이 쌓여 있다가 성인이 되어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합니다. 세 번째 미숙한 반응은 차가운 방어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인정하고 보살핌을 받는 것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아예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의 상태를 선택합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신경 안 써요.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보호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성숙해 보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성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성숙이 아닙니다. 진짜 성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감정을 느끼면서도 적절하게 다룰 줄 아는 능력입니다. 무감각은 일종의 마비 상태입니다. 너무 많이 다쳐서 더 이상 아픈 것조차 느끼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덜 아프니까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입니다. 감정을 차단하면 고통도 차단되지만 동시에 기쁨도 차단됩니다. 사랑도 연결감도 삶의 의미도 함께 사라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감정적 회피가 관계를 서서히 단절시킨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당신과 진짜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당신의 진심을 알 수 없고 당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없습니다. 결국 관계는 점점 표면적이 되고 당신은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다. 상처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함을 표현하고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미숙한 반응은 왜 생겨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개인의 성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타고난 성격이 그래.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감정 표현보다 억누름을 먼저 배운 세대에서 자랐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 사회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당시 부모 세대는 전쟁과 가나끈 세대였습니다. 그들에게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배고픔을 이겨내는 것,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감정을 돌보고 표현하고 나누는 것은 여유로운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울지 마였고 화를 내면 참아라 였습니다. 슬픔을 표현하면 약한 모습 보이지 마 였고 기쁨을 드러내면 너무 좋아하다 실망하면 어떡하냐 였습니다. 모든 감정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은 더 심했습니다. 사내가 그런 걸 가지고 울어. 남자답게 행동해. 이런 말들 속에서 자란 남자들은 슬픔이나 두려움을 표현하는 법을 아예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분노만이 유일하게 허용된 감정이었습니다. 여자아이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화를 내면 안 돼. 얌전해야 예쁘다. 참는 게 미덕이야. 이런 교육 속에서 자란 여자들은 자기 욕구를 표현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감정 표현에 서투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이름 붙이고 표현하고 조절하는 언어를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7살 아이처럼 감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패턴이 대물림된다는 점입니다.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똑같은 방식을 배웁니다. 아버지가 화나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모습을 본 아이는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배웁니다. 어머니가 서운하면 며칠씩 말을 안 하는 모습을 본 아이는 침묵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배웁니다. 이렇게 3대, 4대가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젊은 세대는 다르지 않냐? 맞습니다. 199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조금 다릅니다.
심리 상담이 보편화되고 감정 표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시대에서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패턴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식 깊숙이 새겨진 반응 방식은 의식적 노력 없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패턴을 인식하고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숙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첫 번째는 투명한 소통의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사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한 배우자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망각합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 마음도 모르냐?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말 안 해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관계를 망칩니다. 성숙한 어른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명확하고 정중하게 언어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단순하고 직접적인 표현이 필요합니다. 돌려 말하거나 비꼬거나 암시를 주는 방식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해만 쌓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감정 표현을 억눌러 온 세대에게는 더욱 어렵습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낯설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건 연습으로 늘어나는 기술입니다. 처음엔 서툴고 불편하지만 반복할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연된 반응의 논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당장의 흥분 대신 심호흡을 하며 상황을 숙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감정이 치솟는 순간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의식적 선택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당신을 비난하는 말을 했다고 칩시다.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때 미숙한 사람은 즉각 소리를 지르거나 똑같이 비난으로 맞받아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다릅니다. 심호흡을 하고 3초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화난 이유가 뭐지? 정말 저 말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나? 지금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될까?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될까? 이 짧은 사고 과정만으로도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능력은 관계와 자기 주장의 가능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참는다고 해서 내 의견을 포기하는 게 아니야. 조금 뒤에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지연된 반응이 가능합니다. 반면 지금 아니면 영영 말 못해. 참으면 내가 지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즉각각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다. 분노를 참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할 가치가 없는 것에는 침묵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만 에너지를 쓰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발가벗음의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은 상처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칠 수 있습니다. 친구를 믿으면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가까워지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관계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연결되고 사랑받는 경험이 상처의 위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어른은 이 역설을 받아들입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관계는 없다는 것, 상처받지 않으려면 아예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관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는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냅니다. 나 지금 힘들어. 도움이 필요해. 실수했어. 미안해.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약함을 약함과 혼동합니다. 취약함을 드러내면 상대가 나를 무시하거나 이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내면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만큼 자존감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항상 강한 척, 완벽한 척하는 사람은 사실 내면이 불안정합니다.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너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결국 성숙이란 소통,
신뢰, 용기라는 세 가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상대가 독심술사가 아님을 인정하고 명확하게 소통하는 능력, 즉각 반응하지 않고 숙고할 수 있는 신뢰,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천 시간을 들여 외국어의 복잡한 문법을 배우듯 인내심과 믿음을 가지고 감정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처음엔 서툴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려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연된 반응을 시도하다가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취약함을 드러냈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평생 7살의 감정 나이에 머물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반응 방식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실망시켰을 때 당신은 침묵합니까? 폭발합니까? 아니면 차갑게 굳어버립니까? 이 자동 반응을 인식하는 순간 감정의 실제 나이가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50년 동안 반복해온 패턴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능성입니다. 당신의 감정 나이는 지금 몇 살이라고 느껴지나요? 오늘의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면 그 틈으로 새로운 변화가 들어올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마인드핏과 함께 마음의 방향을 다시 맞춰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함께 성장해요. 오늘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콘텐츠도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